고등학교 2학년 21학년도 9월 23번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오답률 7위를 기록했고요. 오답률은 54.3%입니다.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Many marine species, 많은 해양 종들이요, including oysters, marshy grasses and fish. 오이스터는 굴이죠. 먹는 굴입니다. 그 다음에 marshy grasses는요, 습지 풀이죠. and fish, 그리고 물고기들을 포함해서 많은 해양 종들을 were deliberately introduced, 의도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for food or for erosion control. for food는 목적이죠. 식량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erosion control 그러면은 침식 방제라는 말입니다. 침식, 깎여 나가는 겁니다. 깎여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를 erosion contro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많은 해양 종들을 의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impact they could have, 그런 해양 종들이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채, 이런 말이고요. 이 마지막 부분 부사구가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미치는 영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Fish and shellfish have been intentionally introduced. 이 intentionally는 첫 번째 문장의 deliberately와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죠. 의도적으로 어패류를 도입을 합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for aquaculture, 양식이고요. 양식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패류를 도입을 하는데요. Providing food and jobs, 음식과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they can escape, 도망을 쳐서요, and become a threat to native species, ecosystem function or livelihoods. native species는 토착종이죠. ecosystem function은 생태계 기능이고요. 그리고 생계에 위협이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의도적으로 도입했던 해양 종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했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영향이 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토착종이라든지 생태계 기능이라든지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협.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장 1과 문장 2가 결국 이 주제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tlantic salmon, 대서양의 연어죠. 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연어라고 하는 애를 are reared, 길러지는데요. in ocean net pens, 해양 그물 어장입니다. in Washington State and British Columbia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요. 자, 그런데 many escape each year, 매년 탈출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They can escape.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대서양 연어들이 탈출을 하는데요. 매년. And they have been recovered. 발견이 됩니다. In both salt water and fresh water. 바닷물이고 그 다음에 민물인 것이죠. 얘네들은 그 바닷물에서도 살기도 하고 그 다음 민물에서 강물 같은 데서도 살기도 하죠. 그래서 연어가 양쪽 모두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워싱턴 스테이트, 브리티시 콜롬비아, 앤 알래스카, 상당히 먼 지역까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봅니다. Recreational fishing, 여가용 낚시죠. Can also spread invasive species. invasive species가 침입종이죠. 침입종을 also, 또한 퍼뜨릴 수 있다. 여기서 이 부사 also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also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3, 4의 문장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대서양 연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침입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예는 이제 여가용 낚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가용 낚시를 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bait worms입니다. bait worms. 미끼용 벌레죠. 이 미끼용 벌레가 are popular, 인기가 있는데요. throughout the country.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그럼 즐기는 사람들은 여기 메인에서 나는 미끼용 벌레를 구입을 하겠죠. They are commonly packed in seaweed. seaweed는 해초입니다. 해초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which contains many other organisms. 그런데 이 해초가 역시나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다른 유기체가 결국엔 뭡니까? 이게 침입종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러한 침입종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If the seaweed is discarded. 그래서 만약에 이 해초가 버려진다면은요, it or the organisms on it, 해초와 그리고 해초에 붙어 있는 말이겠죠. 해초에 붙어 있는 유기체가 can colonize new areas, 새로운 지역을, 원래 colonize 그러면 뭡니까? 식민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냥 다 잡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군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래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협이 되는 것이다. 지금 1번 문장과 2번 문장에 대한 이 구체적인 예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피싱 부츠, 신발이죠. 우리가 낚시할 때 신는 신발. 그 다음에 recreational boats, 여가용 boats and trailers can pick up organism at one location. 한 장소에서 유기체들을 픽업,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이제 묻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and move them elsewhere. 그 밖의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동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낚시용 장화라든지 보트라든지 트레일러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동 수단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단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주제임을 암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장들은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또 나누어 보자 그러면은 3번과 4번 문장에서는 대서양 연어를 예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에서부터는 이 여가용 낚시에 들어가는 미끼들, 그 미끼들이 어떻게 침입종이 되는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입니다. The benefit of recreational ocean fishing. 이 recreational ocean fishing은 다섯 번째 문제에 나와 있죠. recreational fishing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여가용 낚시가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입종을 퍼뜨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본문의 주제하고는 반대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benefit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ways to maintain marine biodiversity. biodiversity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죠. 지문의 내용하고 사실은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Potential value of the ocean for ecotourism. ecotourism, 해양 관광인가요? 그런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지문의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요. Contribution of ocean farming to food supply. ocean farming은 바다 양식인가요? 바다 양식. 바다 양식에 관한 내용도 사실은 전혀 언급이 안 됐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지문의 내용하고 무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Human influence on the spread of invasive species.
invasive species는 5번째 문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좀 그대로 끌고 왔고요. 스프레드까지요. 그래서 침입종의 확산. 맞죠? 여기까지는 그죠? 침입종이 어떻게 확산을 됐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이 대서양 연어가 어떻게 그 침입종이 되어가지고 퍼져 나가는지에 관한 예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낚시용 미끼에 관한 예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체적인 예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번째 그 human influence, 인간에 끼친 영향력이죠. 이러한 그 침입종이 퍼져 나가는 데 있어서 human influence, 인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휴먼 인플루언스가 꽤나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선택지 만드신 분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도 deliberate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도 intentionally가 있습니다. 둘 다 의미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해양종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 뭡니까? 이게 휴먼 인플루언스인 겁니다. 인간이 개입을 한 것이죠. 인간이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deliberately introduced라든지 intentionally introduced와 같은 단어를 human influence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글을 다 읽고 나서 이 휴먼 인플루언스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독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게 문해력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해력을 지도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겠죠. 학생의 몫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몫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1차적인 책임은 선생님들에게 있겠죠. 고맙습니다.